실용 정부, 실용 외교를 외쳤는데 그 방안들 박장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이라는 건 결국 인사로 결정이 나고 결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인사들 특히 외교안보 라인들 좀 살펴보시면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뉴스에서 많이 듣게 될 인물들입니다. 박창원 교수님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누구나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이종석 내정자는 국정원 내정자는 햇볕 정책을 위반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소위 말해서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선언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첫 출발의 기획자가 바로 이종석 국정원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위성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소위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대북 정책을 포용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포용 정책의 주축을 이뤘던 분이기도 하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햇볕 정책 그리고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평가가 아직 다 내려지진 않았지만 성과도 컸지만 한계도 뚜렷했다. 그래서 성과와 한계가 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두 분이 이제 이번에 현업에 다시 복귀를 하시는데 예. 본인들이 했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훈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우리랑 뭐 민족끼리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너네랑 북한은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나라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난번 북미 수교 전 단계까지 가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 상황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의 성과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두 분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다. 과거에 소위 부족했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점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새롭게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북미 관계 또 북중 대미 관계 이런 부분에 그 균형점을 갖다가 찾는 게 지금으로서는 과거의 경험자들이 그 균형점을 좀 더 잘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균형점을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 보수 쪽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민족끼리 강조하는 자주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해왔었고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는 자꾸 한미동맹 너무 강조한다. 동맹파 아니냐 이런 비판 우려 제기해 왔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돌되는 두 인물을 인선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비싼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수반된다 하더라도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주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부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화가 정착되는 분위기로 가겠다는 것이 아마 기본 구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쨌든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새로운 정부가 입장을 정하는 것은 그건 어떤 선택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접근법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접근법은 적어도 어정쩡하지 않아야 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이종석 이분이 뭐 흔히 말하는 무슨 뭐 좌파다 이런 거는 좀 논외로 하고요. 그거는 뭐 이야기 안 되는 것 같고 과거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와 어떤 타협과 통일, 평화 여기에 주안점을 두신 분인데 근데 국가의 운영 체계상 보면 통일부가 그런 역할을 이를테면 빗장을 여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보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정도 빗장을 잠근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종석이라는 분을 국정원장에 앉혔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빗장을 잠그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이 조직을 그 조직에 대한 불신 차원에서 그 조직 내에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세력이나 인원들을 좀 솎아내거나 아니면 좀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이종석 국정원장을 지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 차라리 저는 대화가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통일부 장관에 재기용해서 남북관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2기 뭐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민주정부에서 남북 관계에 진짜 결실을 맺는 최종 역할을 맡긴다. 뭐 이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전에 있었던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아니라 국정원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